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분양가 부담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분양가 때문에 청약 지형도가 완전히 뒤바뀔 정도로 이제는 모든 청약의 로드맵이 하나의 이정표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바로 가격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가격이 용서가 안 되면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청약 판도가 뚜렷한 명암을 만들어내면서 분양 대박이냐, 분양 쪽박이냐를 가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당장 다음 주부터 이런 새로운 법안이 시행이 되면 특히 무주택자에겐 더할 나위 없이 자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직진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최근 민간 분양 분양가가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 가격대가 고점에다가 깃발을 슬며시 옮겨서 꽂아 놓은 것처럼 매일매일 분양가 고도가 달라져. 분양가에는 친절한 눈높이라는 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특히 민간 분양은 이런 분위기가 거의 세팅값이 되어버린 것처럼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직전 분양가 대비 1원이라도 비싼 가격을 내놓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가격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 민간 분양은 평당 1,970만 원, 반면에 공공 분양은 평당 1,469만 원 선인 것으로 드러났죠. 평당 가격대가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 분양가 인상 속도에 급격한 차이가 있어서입니다. 민간 분양은 작년 경기 지역 기준으로 평당 1,578만 원에서 2,002만 원 정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27%가 오른 거고요. 분양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그대로 반영했던 분양단지가 바로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평촌 센텀퍼스트, 국평 84제곱이 10억대를 훌쩍 넘어서 섰습니다. 경기권 아파트 기세가 이렇게 분양가를 중심으로 가격대를 치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연 서울 분양단지는 거의 개문 발차 수준, 그냥 분양문 열어놓고 달리기 시작한 거죠.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격은 평당 3,044만 원, 전월 대비 0.6% 정도 하락을 했다는데 너무 감질나죠.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 정도로 민간 분양 가격대가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공공 분양은 작년 평당 1,459만 원 수준에서 올라봤자 딸랑 10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죠.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예전에 공공 분양이라면 그냥 찬밥 신세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싸구려 자재 혹은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공공 분양은 될 수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았던 분위기였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죠. 특히 이번에 공공 분양 사전 청약에선 평균 경쟁률이 11대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면서 확실히 달라진 공공 분양에 대한 선호도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 분양 물량은 현재로선 턱없이 부족한 양상.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고요. 물량을 풀어낼 수 있는 공급 드라이브는 여전히 중립에 가 있어요. 차가 움직이려면 D 드라이브로 기어를 놔야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공공 분양 물량을 대거 풀어낼 시기가 됐는데 속도 면에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밖에 안 들죠. 그래서 대규모 공급이 거의 빈사 상태입니다. 찔끔찔끔 나오는 물량을 보면 당최 여기에 지원을 해서 들러리나 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어려운 부동산 시황에서도 잔뜩 올린 가격대를 물고 나오는 민간 분양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 제일 부담이 가는 게 가격대. 서울이 벌써 평당 3천만 원 수준을 훌쩍 넘어서 버렸는데 웬만하면 5구제곱 8억대, 84제곱 10억대를 넘어서 11억대에 이르고 있죠. 일단 당첨이 된다 해도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계약금은 해결한다 해도 중도금 대출이 개인당 5억 한도에 묶여 있어서 여러모로 자금 동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주부터 이 규제가 해제가 됩니다. 이제는 분양가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당초 9억이 넘어가 버리면 중도금 대출 자체가 어려웠는데 이게 12억으로 상향이 됐다가 다시 분양가 상한선을 완전 없애버렸죠. 분양가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다는 건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당 중도금 대출이 5억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체 내규를 개정,
5억 상한선을 폐지하게 됐고요. 당연히 폐지해야죠. 분상제 없어져 버렸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신규 분양단지 당첨자 같은 경우 분양가 그리고 한도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자금 부담 면에서 훨씬 무게감을 덜 수 있는 부분이 많죠. 휘경자의 디센시아 같은 경우도 국평이 10억이 넘어가는 가격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계약금만 확보하게 된다면 나머지 중도금 대출은 인당 5억 한도를 충분히 넘어서는 부분까지 적용이 되면서 나머지 자금을 잔금으로 몰아넣지 않아도 되는 나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분양대금 스케줄이 나올 수 있고요. 심지어 올 상반기에 나올 예정인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잠실 진주, DH방대,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강남 3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도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자금 부담에선 대출 부분을 확장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4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이제 8억 4천 수준까지 중도금 대출 액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확실히 분양가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어차피 분양권 거래도 짧게는 1년, 길게는 입주 시점 3년 정도여서 중도금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서 충분히 내가 냈던 계약금과 그동안 붙었던 프리미엄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가 있죠. 전체 자금 동원이 부담스럽다면 얼마든지 계약금 하나로도 이후 중도금 기간은 내 목돈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서 나갈 수 있는, 그것도 프리미엄이 제대로 붙어준다면 확실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서울 수도권에서 그래도 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잠재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첨되신다면 절대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고 하셔야 됩니다. 금리 변동 요소는 이제 거의 동결 혹은 인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은행권 파산이라는 충격파가 절대적으로 물가보단 경기 침체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친 듯이 올랐던 주담대 금리 부분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충분히 입지가 좋은 신축 단지 무조건 집진할 수 있는 기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성비는 엄격한 잣대로 재셔야 하고요. 뭔가 어설픈 곳이라면 오히려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도 높으니 이 점은 디테일하게 고려하셔야 되겠네요. 이제부터 각계격파 하나하나 미루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쇄하면서 분양단지를 섭렵하며 당첨을 노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이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 거쳐 다음 주부터 분양가 부담이 확 내려갑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휘경자에부터 파격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상급지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